노다지 썰전. 오늘은 그 글로벌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이죠. DS 단석의 미래 전망을 놓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DS 단석이 바이오 에너지, 또 배터리 리사이클, 그리고 플라스틱 리사이클 사업 이걸 통해서 글로벌 탑티어 순환 에너지 기업이라는 비전을 선포했는데요. 과연 DS 단석이 지속 가능 항공유 SAF라고 하죠.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같은 신성장 동력을 발판 삼아서 성공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이게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DS 단석의 핵심 역량이나 미래 전략을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아시다시피 2024년부터 실적 부진이 좀 이어졌고 2025년 상반기까지도 그랬죠. 그리고 이 신사업이라는 게 사실 불확실성이 아직 많기 때문에 DS 단석의 미래를 막연히 낙관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DS 단석의 핵심 성장 동력, 바로 이 SAF 사업의 잠재력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국내 폐자원 시장에서 점유율이 50% 이상이라는 건요. 이건 뭐 원료 확보 경쟁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 아니겠습니까? 이미 평택의 전처리 공장도 가동하고 있고 뭐 ISCC나 코로시아 같은 그 친환경 국제 인증도 확보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 여기에 정부의 SAF 로드맵 발표는 분명히 힘을 실어주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그리고 PCR 플라스틱, 그러니까 재활용 플라스틱 분야도 보면 의무 사용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고 또 원료 수급부터 생산까지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는 이른바 수직 계열화 강점이 있어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또 바이오 에너지 부문에서는 효소 촉매 공정이라는 걸 도입해서 좀 더 저렴한 원료를 사용하면서 생산 효율, 그러니까 수율을 높여서 원가 경쟁력이랑 수익성을 개선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60년 업력의 기술력이나 또 재생연, 그 재활용 납이죠. 이걸 런던 금속거래소 LME에 등록한 공신력 같은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 성장 가능성 저도 뭐 동의는 합니다만 당장의 현실은 조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2024년부터 바이오 부문 부진이 계속됐고 말씀드린 대로 2025년 상반기 실적도 좋지 않았어요. 핵심 원료인 폐식용유 가격,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고 또 이걸 판매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단기 수익성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SAF 사업 역시 뭐 대규모 계약 소식은 들리지만 이게 아직 뭐랄까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또 글로벌 변동성 때문에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계속 장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고요. 그리고 ESS나 MMR 같은 신사업은 어떻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나 로드맵이 글쎄요, 명확하다고 보긴 어렵고 기술을 이제 막 확보하려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ESS는 내년에 시작될 국내 2차 사업 진입도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 MMR, 그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은 더더욱 초기 단계라고 봐야겠죠. 기존 사업인 배터리 리사이클 부문도 보면 LME 시세 변동이나 수입처 다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 때문에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점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SAF 사업 성공 가능성은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 지원 의지도 분명하고 압도적인 원료 경쟁력을 가졌고 2030년 이후에는 수요가 공급을 아예 넘어설 거란 전망까지 나오잖아요. 특히 그 효소 촉매 공정이 도입되면 원가 절감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폐식용유 말고도 판부산물 같은 저렴한 원료 사용이 가능해지고 수율도 개선된다면 이건 뭐 수익성 개선은 분명히 따라올 거라고 봅니다. 글쎄요, 그 효소 촉매 공정이 실제 대규모 생산 환경에서도 정말 말씀하신 만큼의 원가 절감과 수율 개선 효과를 낼 거라는 어떤 구체적인 검증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론하고 실제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폐식용유 가격 자체가 워낙 높고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점, 이걸 판가에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계약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게 바로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경쟁 심화나 기술적인 불확실성 같은 변수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결국 폐식용유 수급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안정적인 마진 확보는 계속 어려운 과제가 될 겁니다.
신사업인 ESS하고 MMR도 이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ESS 시장 국내만 해도 40조 원, 세계적으로는 80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잠재력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케인테크나 중국 나라다 같은 기업과 협력하면서 기술 확보에 노력하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죠. M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는 당장은 틈새 시장일 수 있지만 하나의 공장에 하나의 MMR이라는 개념으로 자체 공장의 전력 확보라는 아주 실질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장이 열렸을 때 선점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하지만 ESS 사업은 뭐랄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아직 부족하고 언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당장 내년 국내 2차 사업 진입도 어렵다는 건 회사 스스로도 인정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MMR은 더 그렇죠. 아직 기술 개발 초기 단계인데 이걸로 어떻게 수익을 낼지에 대한 그림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비전은 좋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이나 시기를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사업의 안정화 노력도 물론 중요합니다. 효소 촉매 공정 도입은 바이오 부문 수익성 개선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PCR 플라스틱은 수직 계열화와 국제 인증으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이미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재생년의 LME 등록 역시 제품 신뢰도를 높여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거고요. 이렇게 기존 사업이 탄탄해지는 것이 결국은 신사업 성장의 발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글쎄요, 바이오 부문의 고질적인 원가 부담하고 판가 전가 문제는 효소 촉매 도입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폐식용유 가격 문제 해결이 우선이겠죠. 배터리 부분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익성이 계속 흔들리고 있고, 구리 같은 신규 아이템의 기여도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고요. 결국에는 폐식용유 수급 구조를 어떻게 안정화하고 또 신사업 투자에 따르는 초기 비용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 부분이 DS 단석의 턴어라운드를 결정짓는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DS 단석은 SAF와 PCR 플라스틱이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인 원료 확보 능력과 또 선제적인 기술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탑티어 순환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할 잠재력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단기적인 어려움은 공정 개선이나 사업 효율화를 통해서 극복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DS 단석이 제시한 비전 자체는 물론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단기 실적 부진이라든지 핵심 원료의 가격 변동성, 그리고 신사업의 불확실성 등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SAF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또 ESS 같은 신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성공적인 턴어라운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DS 단석의 미래는 친환경 순환 경제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큰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도전 과제에도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죠. 오늘 저희가 나눈 다양한 관점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DS 단석의 향후 행보를 지켜보시면서 스스로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물론 더 깊이 살펴볼 내용들은 여전히 많습니다.